그러니까 시소가 가만히 이렇게 평형으로 맞추고 있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월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이 시소를 부수면 된다 안 된다? 부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부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보니까 뭐 자식이 막 도저히 이제 왼수다 이거예요. 그런 단계에는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사는 방법이라도 보통 찾으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된다는 차선의 방법으로요. 붙어 있을 때는 내도록 싸웁니다. 도저히 막 이게 서로 막 남이 보기에 막 저 두 사람은 뭐 자식이 만날 부모 자식이 만날 정도로 싸우는데 뭐 그냥 멀리 떨어져 살면요 막 전화기 들고 막 웁니다. 네?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화기 붙들고 또 만나면 하루 이틀은 좋아요. 좋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갈등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타고난 그 팔자에서 어떤 조화력 요소가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소를 멀리 하는 거죠, 멀리 이렇게. 그죠, 멀리 하면서 서로 막 손가락질 해도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조화력.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팔자에서는 이제 흔히 뭐 장모니까 주로 장모와의 인연 요소 이런 것을 따져보는 별로서 보통 이제 식신이란 별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아무튼 가까운 근접한 가족이 우리가 꼭 이런 어떤 이치나 이론을 많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조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조화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나무를 기준으로 보아서 흙을 보았을 때, 자, 이때는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부인, 처가 되는 거죠. 처. 그래서 처가 되고 또 부친이 돼요. 부친. 이것을 육친적으로는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 건데 대체로 육친 관계로서는 이 처와 부친과의 그 인연 요소인데 편제를 보통 오행이 치우친 글자를 부친해 놓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양이 서로 바뀐 모양일 때 정제라고 해서 부인의 어떤 별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과 처 사이에 어떤 조화력 여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참 말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글자는 아까 보시다시피 모친과는 뭐냐면은 오행적으로 어떤 모양 하고 있습니까? 물이 지어 있죠, 그죠? 무리를 지어 있다 이거죠. 수하고 목은 수생 목하고, 그래서 수가 목을 도우고, 그 다음에 목이 화를 낳은이거든요, 그죠? 화를 낳으니 그래도 찢고 뽑고 해도 한꺼번에 뭐 허물 수 있는 쉽게 갈등을 허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잘못하면 모 글자는 뭐예요? 목하고 토는 서로 멀리 있죠. 그러니까 모행적으로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돕고 놔주는 관계라면 그 목화를 넣고 화가 토를 넣고 화가 금을 넣고 금이 수를 넣고 해서 서로 낳고 나는 관계라면 아까 보신 여기 글처를 보면은 수하고 목은 옆에서 물이 지어 있죠. 그다음 목하고 화가 물이 지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갈등이 있어도 조화력이 좀 쉽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엄마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자식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죠? 일부러 내가 뭐 어떤 남의 애를 길러주는 이런 어떤 것은 그하지만 이미 내한테서 태어난 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환이 안 돼요. 이게 뭐 포로 교환하듯이 그냥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는데 또 이게 막 팔 수도 없고. 그런데 본인하고 배우자를 의미하는 어떤 토.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이 금이 뭐 어떤 작용에서는 배우자가 돼요. 배우자가 금이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 부성이 된다는 거죠. 남편의 별이 된다.
그래서 이 남편과 그 다음에 처라고 하는 이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토를 여자는 금을 배우자로 삼는 거죠. 자, 이렇게 토와 금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면 목은 이렇게 우리가 솟아오르려고 한다면 토나 금은 거두어 들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런 어떤 운동성에서도 반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와 배우자 사이에는 뭔가 동작이나 기운이 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걸 빨리 아셔야 되는데, 이 동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생리적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태어난 모양부터 다르잖아요. 첫 번째. 나오고 들어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주스를 담으려고 하고 튀어나가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미 뭐냐면 나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반대 기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생관이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남이다. 바로 도로남으로 돌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남 돌아가고 나면 너무 또 심심하거든 인생이. 예. 그래서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시들하고 노래도 있죠. 예. 참 묘한 관계가 이게 부부 관계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음양이에요. 일종의 음양. 예. 크게 보면은 목이 위로 솟으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토나 금은 뭐예요? 거두어서 자꾸 가두려고 하고, 그죠? 예. 밑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단단하게 굳히려고 하고, 목은 자꾸 삐져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서로 조화를 가질 때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생명력과 생산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큰 음양의 뜻이기도 한데, 자, 음양의 큰 뜻이 뭐냐? 어떤 시간적으로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기운이 펼쳐지고 또 오므러들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운동의 순환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자연에서 서로 뭐예요? 운동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서로 조화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것을 생산한다. 생명력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 칩시다. 자동차를 어떤 오행적인 특성을 볼 때는 대체로 그 소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의 속성이 가지고, 그죠? 주로 금속으로서 뭘 꽉꽉 담아놨죠, 그죠? 그 다음에 잘 휘어지지 않도록 딱 모양을 잡아놓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금의 속성이 많이 들어요. 특히 엔진 보면,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렇게 금으로서 형틀이 바뀌지 않도록 딱 굳혀놓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가려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차가 갑니까? 어떻게 차가 갑니까? 예,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해요? 예, 태우죠, 그죠? 기름을 순간적으로 태워서 팍 폭발하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게 오형적으로 뭐 같아요? 오형적으로 볼 때 여기서 목화, 토, 금수 중에서 팍 터져나가는 게 뭐 같아요? 화도 가죠, 그죠? 그러니까 소재는 무엇이고 금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터져나가려는 기운이고, 그죠? 이 터져나가려는 것을 딱 보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스톤 운동이나 실린더 운동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차가 달린다, 이거죠, 달린다. 이 달리는 놈은 뭐예요? 한 살아 움직이는 놈은 뭔가 반대 것이 두 개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나 어떤 오랫동안 움직임이 있는 것은 항상 이런 반대가 서로를 잘 맞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너무 두터우면, 자, 엔진이 너무 두터운 쇠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럼 안에서 불이 터져도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금이 과다해서 화가 밀지 못하죠, 그죠? 폭발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지나치면 그 엔진을 쐬어서 하는 게 너무 얇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과다해져가지고 막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그죠? 그걸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냉각수를 돌리죠, 냉각수.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냉각수를 계속 순환시켜서 금이 찹찹하게 딱 보둥께 있도록 하고, 안에서는 팡팡팡팡팡 터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력과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안과 밖이 음양적인 관계로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겉이 차가운데, 겉이 차갑다면 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뜻해야 되겠죠. 그럼 겉도 차고 속도 찬 사람 뭐라 그래요? 네, 시체라는데, 시체. 그렇죠? 예, 겉도 차고 속도 차면 그죠? 예, 예, 그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안에는 더운 기운이 있어서 자꾸 밖으로 막 어떤 기운 발산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밖에는 어떻게 해요? 차가운 기운으로서 에워싸서 그것이 심하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줌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되고. 자, 밖이 예를 들어 덥다. 자, 여름같이 막 밖이 막 더우면 어떻게 돼요? 예. 더우면 안이 차갑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음양이 뭐예요? 극단성으로 가지 않고. 잠깐만, 안도 밖도 다 뜨겁다. 어떻게 됩니까? 예, 타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안 타지 말라고 적당히 우리가 막 물칠을 해주잖아요. 여름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속이 차니까 너무 차갑게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여름에 그 몸을 좀 그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더워진 것을 적당히 식혀야 되고, 그죠? 또 식혀진 것은 또 적당히 데펴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아야 움직이는 것은 다 뭐냐면 음양적으로 밀고 당기고, 그죠? 예.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그 힘의 조화 속에서 결국은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폭탄 터졌다 이러면 폭탄이 터져버렸다. 이거는 뭐냐? 화만 있는 거죠. 그죠? 화만은 다 타버렸다. 이것도 화가 너무 극단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뭐냐?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물이 결국은 쓸모가 있어지려면 이렇게 반대 것이 모여 있어야 된다. 반대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지가 쭉 봄에 자라서 이렇게 휘영청청해 뒷날 지팡이가 되었다 칩시다. 자, 이 지팡이도 그럼 유용성이 있다면 뭔가 반대여서 지팡이도 뭐예요? 우리가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짚고 다니죠. 그죠? 그럼 그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지팡이가. 어찌됐건 사람 손에 쥐어져서라도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유용성이 생겼다. 그럼 이 유용성이 어디서 오느냐? 자, 이 나무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쭉쭉 자라면 이것을 무슨 운동? 봄에 그 목운동하고 같죠. 그죠? 이렇게 솟아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지팡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야 돼요. 부들부들해야 돼요. 딱딱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목의 운동을 해서 목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딱딱해지는 것은 어떤 거의 운동 같아요? 금이잖아요. 그죠? 가을이 되면 전부 딱딱하고 마르잖아요. 그죠? 그 딱딱함을 얻음으로써 형태는 목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질은 금의 어떤 형태를 취했다. 기운에. 그죠?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 목은 형태는 나무의 모양을 쓰고 있고 그 다음 소재는 금의 소재들. 금기에 이건 딱 형태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과 금이 두 가지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모양이니 이게 이제 유용성으로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쓸모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것을 같이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부부관계도 이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하고는 정말로 안 맞지만 어떻게 해요? 막 불 올라오죠. 그죠? 목이 내가 하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상대방은 뭘 하자고 한다. 무슨 소리 하요? 이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부부간에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죠. 그 줄다리기를 하는 이것이 적당하게 너무 한쪽에서 땡기면 어떻게 돼요? 니 해라. 니 다 해라. 그죠? 그러면서 그럼 안녕이다. 보장만 준비해라. 그렇게 되죠. 그죠?
그 한쪽에서 당기려고 할 때 극단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주고, 또 다시, 또 이쪽으로 또 극단으로 가려고 하면 잡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기느냐? 바로 그 유용성, 쓸모가 있어지고, 예. 그 다음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한참 지내면은 아기가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도 생명력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뭐, 맞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상하게 이 둘이 들어간데, 그죠? 새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그 힘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잉태고 만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그 조화력이라는 것은 원래 안 맞는 것을 서로 맞추려고 애쓰며 지내는 것이 더 큰 어떤 생명력을 서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가화를 이룩하는 것이 다른 많은 어떤 그 가화를 이루는 것보다 가장 어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나머지 글자들하고의 관계를 쭉 씁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게 뭐였죠? 수화, 토금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배우자인 건 줄 알고 있고,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요게, 금이 뭐냐면 자식이 됩니다. 남자를. 남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자식이 돼요. 자식. 나를 오행적으로 억제를 하고 극을 하는 존재가 자식이 되는데, 이 나무가, 자, 나무가 가을을 만나면, 가을이죠, 그죠? 예, 가을의 계절을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열매와 결실 맺죠. 그 씨를 보존하는 행위와 동작.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 씨앗을 보존하는 동작으로 봐요. 가을에. 그래서 이게 자식이다 말이죠. 그 남자는 그렇게 씨앗을 이렇게 지키려는 동작이 되고, 여자는 뭐냐면 내가 낳는 거단 말이에요. 아야! 하면서, 그죠? 예? 그렇게 이게는 약간, 요 경우에 여자는 화가 자식이 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죠. 내 몸을 하나 서로 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낳는 것이고, 그 다음 남자는 뭐냐면, 씨앗을 보존하려는 막 동작이나 기운이 올 때, 그게 자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결국 기운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나를 파먹는 존재예요. 금이 결국은 어디예요? 목의 가장 좋은 거를 좋은 것을 다 담아가지고 똑 떼가지고 그죠? 그 자식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예. 알고 보면 자식이 결국 내 걸 떼먹는 놈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을 담아놓은 게 그게 감나무에서 쓸만한 게 뭐 있습니까? 1. 감나무, 2. 감잎, 3. 감이죠, 그죠? 예. 그 쓸만한 거 다 떼가는 놈이 원래 자식이에요. 알고 보면. 예.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식을 만나서 결국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떼주는 관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자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결국 그 행위 자체는 내가 떼어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내 몸이 어떻게 번성하게 하죠, 그죠? 그 감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예, 또 옆집으로 넘어가서 또 나무가 되고, 또 거기서 또 감이 나와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감나무 밭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줄 수밖에 없고, 희생이 결국 서로가 어느 정도 따르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식이 내 뜻과 맞지 않다 하여 그것을 모두 다 내 뜻에 맞추는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화, 토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를 대충 바꿔봤는데, 이 중에 하나 빠진 게 뭐 있죠? 목하고 다시 맞춰볼 만한, 똑같은 목이겠죠, 그죠? 예, 여기 목화, 토금수가 여기 다 있는데, 목이 빠져가 있죠, 그죠? 이 목을 만났을 때는 뭐와 같을까요? 나와 비슷한 물이죠, 그죠? 나와 비슷한 무리는 뭡니까? 부모가 대충 같은 부모의 형제. 그렇게 형제다면 형제. 이 엄마 아버지가 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형제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목과 목의 관계는
형제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해서 이거 이제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우리 비견할 만하다.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길 비자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나무와 나무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뭔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끝없이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화분에 나도 뭐예요? 싹을 틔웠고 옆에 싹을 틔웠잖아요. 그죠? 나무 가지로 친다면 같은 나무 가지에 쭉 뻗어나온 관계다 이거죠. 이런 관계 길이는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가 양분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 또 그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그 책에 우리 형제끼리 그 어떤 우애를 매우 강조한 것이 결국은 둘 다 온전한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예, 사이좋게 자라야 어떻게 돼요? 예, 한 나무가 빨리 자라버리면 이 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덜 보든지 약물을 못 먹든지 해서 마르죠. 그죠? 예, 그래서 형제간에 결국은 같은 기운으로서 결국 자기의 삶을 펼쳤는데 단지 가지가 어떻게 해요? 이쪽은 동쪽을 보고 자랐고 이쪽은 서쪽을 보고 자라고 단지 자란 곳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같은 기운을 뭔가 오랫동안 쪼개어야 되니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 희생하는 것이 결국은 적당히 희생하는 것이 서로가 성장을 잘하는 방법이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형제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관계를 볼 때는 이웃이 다 형제 관계단 말입니다. 예.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다 사는 게 다 형제거든요. 예. 그 실제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족에서도 이런 어떤 그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내가 적당한 희생과 양보 속에 결국 조화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 관계는 각각의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어떻게 해요? 충실히 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했을 때, 그럴 때 나무는 무엇이 되고 숲이 된다 이거예요. 그 숲은 더 지푸른 숲이 되고, 그죠? 그렇게 끝없이 생명력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그 어떤 가문이나 집안의 번성도 결국은 가화만사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서로가 치우쳐진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고 거기에 최대한 자기가 조화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그 큰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가화만사 뜻을 다루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